네. 예비고일 개강 학부모 설명회에 와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늘푸른 수학원 송파 캠퍼스 남유도 원장입니다. 사실 제가 예비고일 설명회나 예비중일 설명회 이거 개강 설명회에서 인사드리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게 예비중일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 어머님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기대에 꽉 찬 얼굴로 이렇게 언제 몇 년도에 어떤 시점에 설명회를 하나 모든 분들이 표정이 밝으세요. 근데 예비고일 설명회를 딱 하면은 그 환한 얼굴을 가진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모여 있으실 때가 있고 굉장히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으실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좀 그런 걸 좀 가늠하고 어떻게 좀 "잘 준비하셨나 봐요. 잘 되고 있나 봐요." 이런 얘기 좀 같이 좀 드리고 싶었는데 쪼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예비고일 설명회 인사를 드릴 때는 쪼끔 더 진지하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중학교 때는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움직이는 하나하나가 실전이기 때문에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서 저도 어머니들, 아버님들께 막 이것저것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안 그래도 그 2024 학년도 그 대학 입학 전형이 발표가 되어 가지고요. 어 그 지방 의학 계열 쪽에 뭐 지역 인재를 40%를 뭐 뽑는다느니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온다느니 뭐 심지어는 수능에서 뭐 킬러 문항을 폐지하겠다는 뭐 이런 법도 막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온갖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남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학생들의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진짜 그 대학 3년 예고제 같은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 얘기다.'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쪼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신문과 뉴스, 방송 등을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하기가 좀 길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요렇게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아예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들 편하게 보시라고 그 영상으로 잘 준비해서 이렇게 좀 해 뒀으니깐요. 예, 한번 잘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제가 인사도 드릴 텐데 그 이후에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도 선생님들 통해서 다시 안내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늘푸른 수학원 예비고일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늘푸른 수학원 남민호 원장 다시 인사드립니다. 조금 설명회가 심심할까 싶어 가지고 제가 슈퍼히어로 엔딩으로 좀 등장해 봤는데 벌써부터 좀 숨이 찹니다. 아까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좀 중학생이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에 관한 얘기를 좀 못 드린 것 같아 가지고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아이들의 입시는 이제 전기고와 후기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 과학고등학교 입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서 접수가 끝났고 이번 주부터 면접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생략하고요. 그 후기고로 여기 분류되어 있는 여기 외고국제고와 자사고를 보시면 12월 8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 많은 준비를 안 하셨거나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늘푸른 수학원에 문의하시면 저희 입시 전문가 그 입시연구소 소장님들이 면접 대비 자기소개서까지 완벽하게 봐주실 겁니다. 그 자기소개서와 면접 대비가 그렇게 전국 단위 자사고를 제외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많이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합격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입시 일정이 앞으로 좀 그렇게 잡혀 있다라는 건 참고해 주시고요. 일반고가 여기 후기고에 같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자사고나 외고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 약간의 페널티는 있게 됩니다. 그 부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여기 서울 지역 아이들의 그 일반 고등학교가 진행되는 단계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일학교군이라고 얘기를 해서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 중에 그 두 개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제한 없이 모든 학교 중에 모든 일반고 중에 두 개를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일반 학교군인데요. 여기서 진행되는 학교는 여기 잠깐 지도를 보시면 여기 그 교육지원청이 있는 그 구, 그러니까 송파나 강동이면 송파 강동 요 안에서, 그리고 광진이나 성동이면 광진 성동 안에서, 강남이나 서초면 강남 서초 안에서 두 개를 고를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의 단일 학교군에서 두 개를 고르고 일반 학교군에서 또 두 개를 고르는 거냐, 이렇게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냅니다.
처음부터 4개 학교, 최대 4개, 최소 2개 학교를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학교에서 좀 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그 통합학교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도에서 그 구 근처에 있는, 예를 들어 송파구를 좀 예로 들어드리면 송파운동은 당연한 거고, 여기 있는 성동이나 여기 강남권에, 이 서초권에 이쪽에 있는 학교 중에 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단일이나 일반에서 어디를 지원했는지, 그리고 거리가 어떤지, 그리고 뭐 미션 스쿨이면 종교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자동으로 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외국어 고등학교나 자사고를 지원했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단일학교군에서 페널티가 생기게 됩니다. 즉 20% 지원을 할 수 없는 거기 페널티가 좀 생기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통합학교군에, 단일학교군에 어디를 지원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일반고가 있거나 꼭 가고 싶은 곳을 좀 찝어두신 상태가 아니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고나 자사고를 포기하기에 이 20%의 페널티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실 분들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쯤 되면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도 저한테 많은 문의가 옵니다. 정말 수많은 문의가 오는데, 오는 문의는 어떻게 하면 뭐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수능을 잘 볼까요? 뭐 대학교 입시가 어떨까요?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네, 어디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보시는 어머님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답변을 좀 드린다면 딱 이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목 자사고를 갈 것인가, 혹은 뭐 일반고 중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 그런 상위 일반고를 갈 것인가, 아니면 내신 따기 좋은 일반고를 갈 것인가, 딱 여기에 관한 고민들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 정보 없이 답변을 드리면 저는 특목고나 자사고나 아니면 상위 일반고를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여기 이게 적혀 있다시피 저희 중학생들 또 고등학생들도 학생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완성된 상태에서 입시의 유불리를 따지고 어디를 갈까 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성장해야 될 단계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입시의 유불리를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아이가 성장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명문 고등학교들이라는 건 좋은 선생님과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입니다. 물론 좋은 학습 분위기도 당연한 거지만 저는 그것보다 아이들을 성장할 수 있는 이 학교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좋은 학교를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내신을 따기 유리하다는 건 분명히 지금 바뀌고 있는 입시 트렌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경쟁 스트레스가 심한 친구에게는 오히려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 좋은 과학고등학교나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도 매년 전학생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 이유처럼요. 그래서 그 자신의 성향이나 그 다음에 자신의 수준,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좀 휘둘리는지 아니면 학습 분위기를 혼자 만들어가는지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그 입시의 유불리를 따지되 그 전에 일단은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이 있는 학교를 생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요 뒤에 보시면 저희 학생들 그 서울대학교 그리고 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서성한, 중경외시 등 매년 꾸준하게 보내고 있는 학교 학생들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런 학교들을 가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이 어떤 거를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거에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는 저희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입시 대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가 궁금한지, 이런 고민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건지, 수학과 과학 성적을 책임질 건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지 않고 여기 있는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이 어머니와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아이들의 예비고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니라 저희 고등부의 유재현 부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끝날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부장을 맡고 있는 유재현입니다. 자, 오늘 예비고일 설명회에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예비고일을 시작하면서 갖춰야 되는 마음가짐이나 그리고 이제 예비고일을 시작하면서 학원에서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학생들은
지금 특목을 포함해서 총 35개 반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반 안에서 선행별 그리고 과정별로 학생들이 각자 맞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35개 반 학생들에서는 이제 뭐 고등과정을 좀 다 끝마쳐서 가장 상위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과정을 다 끝낸 친구들부터 그리고 지금 중3 2학기까지 현행과정을 마친 학생들로 반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 학생들이 이제 다 고등부에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은 보시게 되면 표에 있는 것처럼 이게 학생들이 본인 수준에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선행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도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되거나 그리고 본인의 선행 과정에 맞게 지금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고등과정 수학에서는 총 7개의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고1에서는 수상, 수하, 그리고 고2에서는 수원, 수투, 그리고 학교마다 조금 운영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고2, 고3 때 확률과 통계, 그 다음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곧 이렇게 7개의 과목을 다 공부하고 나면 이제 학생들의 마지막 관문인 수능을 보게 되는데요. 이 수능에서는 공통 과정으로 수원과 수투를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면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해서 다음과 같은 수학 수능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수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수상수화를 1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이 수상수화가 중요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수상수화라고 생각이 돼요. 보시게 되면 수상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동안 배운 내용이 전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이제 고등에 필요한 추가적인 내용이 추가되면서 앞으로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고등과정을 공부하려면 수상수화가 정말 완벽히 잘 되어 있어야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좀 맞는 데 좀 유리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수화는 1학년 때 배우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수상에서 공부한 내용이 다시 보시게 되면 2차 함수, 그 다음에 수원에서는 그걸 가지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새로운 함수들이 연계되면서 2차 함수는 1학년 때 배우지만 2차 함수가 2, 3학년 때 안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계되는 과정을 통해서 수상수화가 좀 잘 돼 있어야 수원, 수투를 하는데 좀 더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수투가 좀 잘 돼 있어야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미적분을 할 때 수투 내용의 심화 내용이 미적분이기 때문에 미적분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이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내가 수능을 볼 때 그럼 나는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지금 고3 학생들이나 그리고 고2 학생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이 조금 빠를수록 왜냐하면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느낌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고3 수능 막바지에 이 선택 과목을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본인의 좀 특성에 맞게 좀 더 미리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택 과목에는 확통, 미적분, 기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합숙 부담이 좀 덜한 과목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이 선택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과 기하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미적분 같은 경우에 선택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올해 9월 모의고사를 좀 보시게 되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은 전체 수험생의 한 53% 정도 되고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은 전체 학생의 33%, 그리고 기하를 선택한 학생은 8%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자연계열 학생들은 미적분을 좀 더 많이 선택한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7개의 과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고 이제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예비고1이 되는 걸 예비고1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테스트예요. 예비고1 반배치고사를 보게 됩니다. 반배치고사는 10월 11일 그리고 10월 12일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될 거고 중간고사 끝난 직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배치고사를 보고 난 후에 기말고사 준비는 할 거고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 예비고일이 시작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특목 친구들은 미적분, 수2, 수1 과목에 대한 선행시험을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A반 수1 그리고 1B에서 2D까지는 수학하를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에서 3E까지는 수학상, 그리고 나머지 4반 때는 고등 연산과 그 다음에 이제 계산년 연습 3-1에 대한 인수분해나 2차 함수적인 부분을 시험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학상은 전체 학생들이 공통으로 보는 시험이고요. 자, 이렇게 시험 보게 되면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에 우리 학생들은 11월 8일에 예비고일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8일부터는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우리 학생들을 고등학생으로 생각을 하고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예비고일이 되면서 바뀌는 가장 큰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업 시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 중등부에서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주 3일 140분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이 되면서 주 2의 수업으로 바뀌지만 주 2의 수업 안에 이제 210분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좀 길게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앞에 클리닉이라고 보이시는 5시 15분부터 6시 20분까지는 이제 학생들이 뭐 학교 끝나는 상황에 맞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보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불러서 필요한 학생들의 첨삭 지도나 그리고 좀 상위반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도 문제 풀이나 등등 그 반에 맞는 그 수학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좀 키워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요일에 대한 변화인데요. 중학교 때는 월수금 화목토로 나누어서 학원을 등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월토반, 화토반, 수일반, 목일반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학생들이 반배치고사를 볼 때 요일 선택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를 들으신 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하고 미리 조금 상의하셔서 어느 요일에 선택을 하면 좋을지, 그래서 학생들의 선택을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학생들의 요일 선택에 따라서 맡기긴 하겠지만 이게 학원 사정에 따라 조금 변동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배치고사를 볼 시에 요일을 결정하는, 그리고 나중에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 있지만 반배치고사를 보는 시기에 요일이 좀 결정되고 어느 정도 반이 구성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학생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반배치가 끝나고 나면 11월 8일에 개강을 해요. 그래서 개강을 하고 나면 이제 그룹별에 따라서 그리고 선행 과정에 따라서 미적분을 그리고 수헌, 수2, 그 다음에 수하 이렇게 진행하는 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상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수상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선행 과정이 한번 끝나게 되고, 저희가 이제 1, 2월 달에 들어가면서는 모든 반이 수상 수하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수상 수하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그룹별로 레벨별로 교재가 좀 달라지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그러면 나는 선행이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1, 2월 달에는 특강으로 선행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만약에 중학교 때 선행이 조금 부족했다면 그 1, 2월 달에 선행 과정을 좀 진행을 하면서 자기에 맞는 선행을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입학을 하면서부터는 사실 학원에서는 시험에 대한 그리고 4월달, 5월, 6월달, 9월달, 11월달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늘푸른 수학원을 다니면서 수학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수학 점수 때문에 본인이 목표로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늘푸른 고등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세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학습 시간을 늘려야 한다.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의 스케줄을 좀 관리하실 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학원에서도 중학생들보다 시간을 길게, 하루에 210분을 길게 가져가는 이유는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연습을 시키기 위함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습관이 잡히기 위해서 책상과 좀 친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진도를 확보하자입니다. 선행 과정이 조금 느릴 수도 있고 그 다음 선행 과정이 조금 빠를 수도 있습니다. 선행 과정이 지금이 처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3년보다 중요한 이 3개월에 대해서 11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고등부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리고 많은 선행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등부 선생님들이 많이 수업 준비를 하고 많이 열심히 열정을 담아 수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예비고1 과학 설명을 송문재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푸른수학원 고등과학팀장 송은주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우리 아이들, 과학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고민 많으시죠?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과학 교과 과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지금 당장 예비고1 시기에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과학 교과 과정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으로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을 배우게 되는데요. 과학탐구 실험은 1단위, 통합과학은 국영수와 똑같은 4단위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합과학 내신 점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전후로 2학년 선택과목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과학중점반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 4과목을 다 배우고 일반고 이과 학생들은 4과목 중에 3과목을 선택해서 배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이과 진학 예정인 학생들은 고1 때부터 내가 고2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학년 때 배우게 될 물화생지 과목은요. 각 과목당 3단위로 총 도합 9단위부터 12단위수까지 결국 내신의 과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문이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등급이 산출이 되지만 물화생지 같은 경우엔 선택하는 학생들 안에서 등급 산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물리화학 같은 경우엔 이과 아이들만 선택하죠. 이과 아이들 안에서 등급 산출이 이루어지는 터라서 1등급 인원이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4,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리화학 같은 과목은 한 번에 완성되는 과목이 아니고 기본 이론부터 심화 문제풀이, 수능 기출문제까지 아이들이 풀 수 있어야 학교 내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고 이과 진학 예정인 학생들은 고등학교 수학 선행뿐만 아니라 과학 선행까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물화생지 2과목 같은 경우엔 등급 산출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ABC 성취도 평가로 판정을 받는 절대평가로서 학교에서도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아이들이 부담을 덜 갖는 편이에요. 사실상 고3 1학기까지만 수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고2 때 배운 물화생지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수능을 칠지 2과목을 고2 때 미리 선택을 하고 고3 때는 그 2과목 중에서 이 등급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지금 당장 실질적으로 예비고1 시기에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늘푸른수학원에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힘들어했던 점을 학교 기출문제랑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달라진 문제 유형입니다. 중학교 과학 시험은 1, 2, 3, 4, 5번 오지선다에서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이런 문항이 대부분이었다면 고등학교 과학 시험은 지금 보시는 명일요고나 잠실요고처럼 모의고사처럼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지문이 나옵니다. 이 기역, 니은, 디귿 지문 중에서 한 지문이라도 헷갈리게 되면 문제를 맞추기가 힘들게 되겠죠.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일리로 보성고 같은 경우에는 오지선다처럼 보이지만 복수로 선택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지금 영파여고 같은 경우에는 기역부터 이응까지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하는 등 자기 학교 기출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는 채로 방향 없이 막연하게 공부만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점수로 이어지지 않아 학습 동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수학원 고등과학 담당쌤들은 각 학교마다 다른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헤맬 수 있는 우리 아이들 공부에 있어서 정확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서술형 문항 대비입니다. 동북고 같은 경우에는 200자 이상으로 서술하라는 문제가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이 바로 문장 완성 능력이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문장으로 완성하기도 힘들어하고 혹은 문장으로 에둘러서 설명은 하지만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점수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상고 같은 경우에는 9점짜리 전체 큰 문제 안에 작은 문제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까다로운 채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이 점수를 챙기기가 힘들게 되죠. 게다가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이 없으면 제한 시간 내에 가뜩이나 긴장하게 되는 시험 시간 안에 이 서술형 문항을 적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 수학원 내신 대비는 객관식 문항뿐만 아니라 서술형 문항까지 핵심 키워드 위주로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테스트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고난도 킬러 문항입니다. 통합과학은 과목 이름이 통합과학이지 사실상 그 내용 안에는 중등과학을 베이스로 해서 물화생지 원과목, 심지어 2과목에 있는 기초 이론들이 다 섞여 있는 종합적인 과목입니다. 실제로 강동송파 고등학교 학교 선생님이 통합과학 한 과목을 한 분이서 쭉 수업하시는 게 아니라 각 전공별로 과학 A, B, C 나누어서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물화생지 원과목에 해당하는 문제까지도 킬러 문제로 출제하고 계십니다. 그런 문항까지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요. 따라서 이번에 개강하게 되는 우리 늘푸른 수학원 예비고1 프로그램의 통합과학 수업에서는 중등과학을 기초로 해서 고1 수준의 통합과학 그리고 킬러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물원 화원에 있는 내용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했고 고등학교 이과 진학 예정인 학생들을 위해서 물원 화원 선행반도 개강합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알차게 수업 준비했으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과학이 우리 아이 대학 입시에 있어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늘푸른 입시연구 장미희 소장입니다. 흔히 입시 과정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대학 합격이라는 골인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짧지 않은 레이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마라톤에서 모든 선수들이 동일선상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같은 고1이라 하더라도 출발점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저학년 때부터 쌓아놓은 실력과 학습 습관을 바탕으로 무엇에 집중할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울지를 잘 세운 학생만이 입학 대학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를 위해 중학교 때부터 내가 어떤 과목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시도록 하시고요. 다양하게 탐색된 진로 방향을 토대로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이에 대해서 생기부에 실제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SAC 프로그램으로 이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체화된 진로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어떻게 전개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시게 되면 학습 태도와 의지를 한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업 수행 능력과 관련해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 속에서 본인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스스로 물음에 쫓아가는 과정들, 이 과정 속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독서를 통할 수도 있고요. 이미 발표된 연구 논문지 이런 것들도 참고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들도 참고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모두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되는 학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모두 다 담기려면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때 어머니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우리 학교가 들어갈 고등학교, 우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부분을 그 선생님들이 기재를 잘 안 해주신다. 또는 학교가 학생부 종합에 취약한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부분은 학생의 적극적인 활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학생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좋은 기재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적극적인 활동을 어필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관찰된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기재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부를 만드는 데에서 가장 중점은 학교나 선생님의 역량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아이의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아이가 학업 태도나 의지, 그 다음에 학업 수행 능력, 그 다음에 교과 탐구 학습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들을 저희 입시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입시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면서 작년에 이제 고비가 조금 있었는데요. 바로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생기부를 챙기는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어머니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게 학교를 잘 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학교 생활을 챙겨야 되느냐, 이 질문들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이 생기부를 챙기지 않겠다, 학교 활동을 챙기지 않겠다라고 해서 활동을 막았다면 저도 추천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온라인 공지사항으로 계속 과제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이 학생들이 나중에 3학년이 올라갔을 때 대학교 수시 원서를 넣는다라고 한다면 동일 성적대의 동일 계열의 학생들의 생기부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그럼에도 챙긴 친구하고 안 챙긴 친구, 즉 수동적으로 따라가거나 일회성으로 챙긴 친구들과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평가가 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학생들과 어머니들께는 오히려 학생부를 오히려 더 챙기셔야 된다, 이렇게 조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를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요. 이런 과정들을 그러면 다 중요한 거 알겠는데 어떻게 챙기느냐, 어떻게 선생님한테 어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지는데요. 실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학생의 사례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공지사항으로 저기 위에서 보이다시피 선생님들이 공지사항을 내려줬습니다. 너네가 문학 수업을 하면서 탐구한 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참고한 다른 동영상이나 책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적어보고 그 다음에 교과 학습을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기재해보세요 라고 하고 이것이 1학기 세특 활용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심화학습 탐구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본인의 진로와 연관시킬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했을 때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단원들 중에서 목차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여줄래? 라고 했더니 학생이 보여줬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네가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이나 가장 재미있게 봤던 작품들이 뭐였어?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한 가지 작품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위에 보시면 제가 어떤 방향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문학작품과 현실 세계 속에서의 사회 모습을 한번 반영시킬 수 있다. 이것을 진로와 연관시킨다면 어떤 방향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방향 제시를 한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진로와 관련된 상담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나 국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방법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문학작품을 공부하면서 문학작품을 정리하는 공부 방법을 제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실제 나 공부 어떻게 했다라는 구체적인 적시를 진행을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재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마다의 세특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누적 기록을, 누가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은요, 이제 실제 모든 수행평가,
그다음에 모든 과목에서의 수행평가는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활동을 다 어떻게 챙겨? 라고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활동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아이들이 엄마 나 이거 뭐 해야 돼요? 라고 묻지만 엄마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또 일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진로에 맞춰서 어떤 단원과 연계시켜서 탐구를 해봐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코로나 사태를 한번 조금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때 지금 현재 2학년 학생, 저희가 맡고 있는 현재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때에 코로나가 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생들이 아까 질문을 많이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질문을 많이 했을 때 실제로 SAC를 진행한 친구와 진행하지 않고 2학년을 맞이한 친구, 요거에 대한 학생부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이 두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성적대가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계열도 비슷합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머니들이 입사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은지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 대한 사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보는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수학만을 제가 단적으로 이제 예를 들 건데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모토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선생님들이 관찰 내용으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내용부터는요, 아이의 활동 모습이 안 나오고 수업 내용에 대해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봤을 때, 입사관들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얘는 그냥 수업만 참여했구나.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들만 일회성으로 참여했구나. 이렇게만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음 사례를 조금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이제 수학 사례를 볼 건데요. 처음에 아이의 학습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단원과 연계시켜서 본인이 스스로 이해한 내용을 추가 학습으로 넘어간 사례로 보고서를 제출한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선생님이 따로 기재를 한다고 공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 중에서 자기가 제일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과 관련했을 때 지금 사업 전략을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추가 심화 학습을 해보자 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따로 여쭤봤던 경우예요. 선생님 제가 이런 부분 제가 좀 재미있게 공부를 했는데 단원과 연계시켜서 사업 전략 세우기라는 보고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언제까지 제출해? 라고 했던 케이스에서 지금 보여줬던 선생님의 모습이 이렇게 기재가 됐던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노트를 활용해서 공부했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모습도 드러나 있습니다. 요거 학교 활동을 하지 않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기재를 해주셨을까요? 이거는 지금 온라인 학습 기간하고 또 학교 등원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내용들, 그 다음에 심화학습 또 발전시킨 문제 같은 것들, 그거를 노트에다 다 정리를 해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원하는 주간에 선생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요 노트를 들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록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선생님이 봤던 모습을 통해서 생기부에 이렇게 기재를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학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앞에 학생과는 달리 수업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심화학습 사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도형의 단원을 공부하면서 본인이 데카르트와 관련된 좌표평면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 좌표평면이 실제 생활에서 쓰여지는 예들을 보니까 의학기술 또는 의학과 관련된 영상기술 속에서도 이런 좌표평면이 이용됐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좌표평면에 기했을 때 우리가 도형을 가지고 풀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다 보니까 실제 이 친구는 파포스의 정리를 기준으로 해서 논증기하학과 해석기하학을 비교하는 발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통해서 데카르트가 발견한 좌표평면을 이용을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친구들 발표를 하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실생활과 연결된 사례들을 통해서 뇌지도가 여기에 적용된 사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표평면 속에서의 뇌지도를 통해서 종양의 위치, 그 다음에 종양의 크기를 발견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대입해서 이해하는 모습들을 발표를 하고 보고서로 따로 작성해서 제가 제출하게끔 했습니다. 그랬더니 2학기 기재된 내용이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모든 탐구 과정들이 다 담겨져 보이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학생과 뒤에 학생을 비교를 해봤을 때 같은 성적권과 같은 계열의 3학년이 됐을 때 원서를 넣는다, 생기부를 넣는다라고 한다면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을 좋은 평가를 점수를 줄까요? 네. 어머니들도 보시다시피 두 번째 학생을 좀 더 좋은 평가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SAC에서 모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진행한 결과들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 결과들을 통해서 보이다시피 지금 우리 입결에 대한 서울대부터 경희대 이하까지 다른 대학들을 다 입결을 제출을 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SAC 기대 효과에 대해서 지금 학년별로 학기별로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앞전의 사례들을 통해서 이 기대 효과는 모두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계열에 조금 관심이 있고 우리 아이는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다, 뭐를 좋아하는지 말을 안 한다, 집에서는 엄마가 물어봐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을 챙길 수 있도록 늘푸른 입시연구소에서 저희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푸른 입시연구소 장미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늘푸른수학원 고등부원장을 맡고 있는 조현우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현재 고등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고등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아이들이 3월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학기가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맞이하는 것이 4월에 진행되는 내신 대비입니다. 일단 4월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이 맞는 첫 번째 내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게 학교 선생님들한테 본인의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는지에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비를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4월 내신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아이들이 내신을 잘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출제 경향 분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학교에서 어떤 교재를 사용해서 어떤 교재에서 문제를 발췌해서 출제를 했는지, 그리고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그리고 1등급 컷, 2등급 컷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학교 평균, 표준 편차, 학생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전부 다 기록을 하면서 이번 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어땠고, 그리고 출제하는 선생님이 어땠을 때 이번에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웠다, 쉬웠다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저희 선생님들끼리는 그런 부분을 세미나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의 출제 경향 분석은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했던 거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동북고등학교가 교과서가 어디인지, 시험 범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문항수가 어땠는지, 그리고 난이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1등급 컷, 2등급 컷, 그리고 수학, 국어, 영어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수행평가의 비율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학교에 인원이 몇 명인지 등등등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저희가 이런 고등학교들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파악을 하고 시험이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머님들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저희가 이 동네에 있는 주요 학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넣어봤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고는 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보성고, 보인고, 그리고 잠실여고, 한영고 이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보시면 다시 앞에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학교의 전체 한 학년의 인원이 200명에서 300명 사이 정도, 보통 평균 한 300명 정도 된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등급이라고 하면 상위권의 이제 4%가 되고요. 2등급이라고 하면 거기에다 플러스 7%가 돼서 상위 11%까지가 이제 2등급이 되는데요. 300명이라 가정을 했을 때 1등급 인원은 이제 총 12명이 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시면 어머님들이 이게 와닿으실지 안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교 300명 중에서 12등 안에 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1등급은 12명,
그리고 2등급은 33명, 33등 안에 들어야 내가 2등급 안에 안착할 수 있다라고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신 대비 교재 같은 경우는 크게 A 스텝과 B 스텝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A 스텝 같은 경우는 주요 교과서, 뭐 미래엔, 신사고, 비상 이런 주요 교과서들의 이제 교과서 문항 그리고 교사용 자료집에 있는 주요 문항들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유형별로 전부 다 분류를 한 이후에 걔네들을 유형별로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스텝은 그런 형태로 기본 유형 문제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B 스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최근 3개년 동안 기출 문제로 나왔던 출제됐었던 문제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마찬가지 이제 A 스텝에서 저희가 분류를 했었던 유형들을 따라서 그대로 이제 기출 문제들도 유형 분류를 진행을 해서 여기에서 내신이 이런 부분은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최근 3개년 기출 문제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의 그런 내신 대비 교재를 직접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간 고난도 문항들에 대해서는 동영상 강의를 저희가 직접 촬영을 해서 그 부분을 학생들한테 QR코드로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신 대비 교재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내신 대비 기간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특정 시간을 정해서 내신 대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 중등 때도 이거는 진행했던 부분하고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고등 때도 내신 대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말에 반드시 아이들이 나와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다른 학원 일정이나 정규 수업 일정 때문에 시험을 보기가 힘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일 수업 시간 이전에 나와서 뭐 시험을 본다던가 이런 형태로라도 반드시 좀 긴장감을 가지고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이런 내신 대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진행을 할 때는 저희가 서술형 문제와 OMR 카드까지 같이 작성하는 연습까지 시키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실전 연습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내신 대비가 전반적으로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내신 대비 이후에 내신 대비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의고사인데요. 중학교 때는 뭐 모의고사라기보다는 학업 성취도 평가 이런 것들을 뭐 주기적으로 몇 번씩 보기는 했었을 테지만 어쨌든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 보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수능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그리고 3학년 때는 수능을 포함해서 총 7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 때부터 그때부터가 정말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수능에 출제되는 수원 파트 거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출제되지 않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수능에 출제되는 파트부터 그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 고2 9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 때부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 모의고사들이 중요하지 않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내가 자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뭐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1 때 보는 3월 모의고사 그게 가장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첫 번째로 보는 모의고사인데요. 그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고 중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들, 중학교 3학년 내용들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사실 그 시험이 크게 의미가 없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의 중요성은 학교에 들어가서 만약에 반배치고사를 보는 학교가 아니었다면 학교에 들어가서 사실 공식적으로 보는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미지가 어떻다라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1하고 고2 때 진행하는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수학만 학원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모의고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학년 때 보시면 모의고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3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가 가장 중요하냐. 물론 지금 학생들의 뭐 형, 동생, 누나, 동생이 아니고 형, 오빠, 언니, 누나들이 있는 뭐 부모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는 6월하고 9월입니다. 6월하고 9월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개는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동일한 기관인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재수생들이 함께 시험을 응시하게 되는 첫 번째 시험. 그리고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수생들이 합류를 하게 되는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그 두 개의 시험을 가지고 이제 내가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연합 학력평가, 즉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뭐 등급을 어머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이 4%, 2등급은 그 아래 이제 누적 11%, 그 다음에 3등급 같은 경우는 23%인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4등급 이하는 등급이 아니다. 네, 라는 얘기를 사실 제가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데 어머님들께서도 사실 고등학교 초반에는 1, 2, 3등급에 대해서만 많이 신경을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사실 어머님들의 시각이 좀 트이기도 하는데 뭐 이 부분은 나중에 차차 성적을 받아보고 나서 직접 체감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9월 저희 전국연합학력평가 이번 9월 달에 봤었던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험 결과에 대해서 저희 늘푸른학원 재원생들의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등급은 4%, 2등급이 7%, 누적 11%, 그리고 3등급이 누적 23%가 될 텐데요. 저희 학원의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5%가 1, 2, 3등급 안에 안착해 있고요. 그 중에서 1등급 학생이 35%,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1, 2등급 비중이 더 늘어나는데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대비를 진행을 해주는 9월 모의고사 때부터는 이렇게 1등급, 2등급 비율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특별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스카이반인데요. 이 스카이반은 저희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년 전부터 진행을 했었던 프로그램이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정시도 물론 있지만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사실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생기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신 대비와 모의고사 대비 그리고 다른 반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행 진도도 좀 빠르게 학기 중 특강을 통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는 반이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아까 설명을 들으셨었던 저희 늘푸른수학원 입시연구소 소장님, 그 소장님들께서 직접 매니지먼트를 진행을 해주시는, 즉 학생부 관리를 매니지먼트를 함께 진행을 해주시는 그런 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 학생들 같은 경우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져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셨었거든요. 하지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라던가 2학년 학생들이라던가 현재 1학기를 이미 경험해본 고등학교 1학년 스카이반 학생들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매니지먼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특별히 강조를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간다면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수시 원서를 접수를 할 때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이제 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을 특별하게 편성을 했던 게 첫 번째 스카이반이고요.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학교별 반입니다. 저희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아이들을 학교별로 이제 묶어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내신 대비 진행하지 않을 때도 함께 묶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을 보는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부교재라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내신 대비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좀 만족도도 높고 어느 정도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세 번째로 진행하고 있는 게 정시 집중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서 여름방학 시점
그 시점 때부터 저희가 반편성을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그렇게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모의고사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한 학생들, 특히 아마 여기 반의 구성원들의 사실 첫 번째 저희가 이 반을 개설을 했었을 때 첫 번째 반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보인고 학생들이었거든요.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보인고에서 내신 따기가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신이 한 3등급, 4등급 이 정도가 나오지만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면 국수 0을 112를 맞는 1등급을 맡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차피 이 학생들이 이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이제 상위권 대학을 이제 진학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예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빠르게 2학년 때 미적분 진도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함께 진행을 한 이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선행 진도가 다 맞춰진 이유, 그거를 이제 중간고사 정도 시점, 그 시점까지는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수능 때까지 이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들을 진행을 하면서 마치 반수를 하는 학생들처럼 그런 형태로 이제 수능 대비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을 대비하는 이런 정시 집중반도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그 반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국수 0을 112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현재 이 반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뭐 그걸 노리고 만든 반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시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이렇게 세 가지 반이고요. 스카이반, 학교별반, 그리고 정시집중반 이렇게 세 가지고요. 어머님들께서 특히 우리 아이가 좀 상위권 학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스카이반을 첫 번째로 눌러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고등부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1학년 때 진행하는 이제 프로그램, 내신 대비 프로그램과 학기 중에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저희 늘푸른수학원 고등부에서 진행하는 특별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어머님들한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직 저희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1월도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제 곧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는 방학이 시작을 하면서 고등학교 3년을 길게 진행을 할 텐데 이게 사실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긴 시간을 달려야 되고 그리고 지치지 않게 계속해서 주변에서 신경을 쓰고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입은 현재 아이들 혼자서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머님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 다 함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저희가 옆에서 페이스메이커를 함께 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번 뭐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한 번의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왔다라고 해서 애들을 뭐 다그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따뜻하게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길게 조금 더 안목을 길게 바라보고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고등부에서는 실적도 굉장히 잘 내고 있고요. 고등부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쭉 믿고 맡겨주신다면 저희가 결과로 꼭 보답하는 그런 늘푸른수학원 고등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저희 예비고1 아이들 수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저와는 이제 뭐 수업 때든 아니면 나중에 설명회나 간담회를 진행할 때든 다시 한번 마주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